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 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시장의 시그널 이슈를 짚어볼 거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들어서 낙폭이 커졌던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00선을 깨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오늘 증시에서는 2%대로 양대지수 모두 강세를 보이면서 출발을 해두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방금 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다른 종목들은 특히 어제 낙폭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이 과연 어제의 하락을 메꾸기 위한 움직임인지 반등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잠시 뒤에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금종욱 전문가님 연결해서 시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양대지수 모두 강한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한 줄 시황평부터 해주실까요? 예, 전일 낙폭에 의한 반등이라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예, 금일 저녁 9시에 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확인하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오늘 코스닥 지수가 2.7%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일 0.67%까지 상승했다가 종가가 2.6%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낙폭으로 따졌을 때 한 3% 넘는 지수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라서 오늘 상승이 어제 이제 고점을 비교해봤을 때 어제 고점을 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직은 좀 안심하긴 이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내일은 또 우리나라 옵션 만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좀 남아 있는데 그래도 오늘 상승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지지를 좀 확인해 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좀 특징적인 부분을 말씀 좀 드리면 또 낙폭이 컸었던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주도적인 종목이라든지 업종 테마 이런 거는 그렇게 눈에 띄진 않습니다. 다만 좀 많이 빠졌었던 부분만 지금 올려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일 우리나라 증시만 좀 많이 조정을 좀 받았어요.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대만 쪽, 이런 쪽은 거의 충격이 없었는데, 우리나라만 좀 충격이 좀 컸었고, 또, 이런 또 불안감이 좀 있다 보면은, 매매하시기가 좀 상당히 힘드실 텐데, 어제 이제 저녁에 제가, 노란톡방에서는 따로 이제 이스라엘의 주가를 또 저녁에 보면서 좀 안심을 시켜드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불안할 때는 또 혼자서 매매하시기는 좀 힘드신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정보적인 면에서도 좀 잘 찾아보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항상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수 상황이라든지 해외 변수라든지 이런 것까지 좀 체크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일단 차트적인 면으로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제는 코스피를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은 좀 코스닥 쪽을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낙폭이 컸었죠. 장대 음봉이 좀 빠졌었는데 오늘은 이 음봉 안에서 이제 나오는 양봉의 형태로 나와주고 있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목요일, 금요일도 이런 형식으로 좀 나왔었고 또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이렇게 음봉 안에 있는 양봉의 형태로 나왔는데 여기서 이 중요한 거는 이런 고점 자리, 이 저항대 자리를 빨리 언제 뚫어주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뚫고 안착을 했었을 때 저는 일단 840선 정도까지는 올라와야지 어느 정도 하방으로 한 번 정도는 지지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이후에 다시 한번 21선 자리 부근까지는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또 여기서 저항 자리에 맞고 다시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한 번 정도 만들다기보다도 한 두세 번 정도의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하는 모습이 나와야지만
진짜 바닥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지만 그렇다고 너무 또 불안해하시거나 안 좋은 상황으로만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여유를 좀 두고 10월 달에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10월 달에는 FOMC가 없죠. 11월 달에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소비자 물가 지수 요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시장의 방향성을 좀 체크해 볼 수 있는데 예상치는 3.6%를 대부분 다 해외 증권사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상치 3.6%보다 높게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내일 시장도 약간 또 조정은 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시장도 또 옵션 만기라서 아마 해외 변수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좀 세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계속 고점을 좀 높여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건 굉장히 좀 좋은데, 어제 이제 낙폭이 컸기 때문에, 어제 종가 부근으로 매수했던 물량들이 또 오후장에는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시장에서는 잘 넘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내일 시장까지는 흐름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오늘 삼성전자도 역시나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예상치를 상회하는 부분이라서 앞으로는 일단 반도체 업종 이런 쪽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적 위주의 장세가 될 거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런 종목들도 하나하나씩 좀 낙폭 과대인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보신다면은 앞으로 시장 그렇게 또 많이 힘들었지만 또 저는 예전부터 이런 하락장이 왔었을 때 이렇게 통계를 좀 낸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크게 하락장이 왔었을 때 꼭 반등을 하는 업종이나 테마들이 있어요. 주도 테마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 시장 전반적으로 다 급등이 안 나오더라도 일부 업종이나 테마 쪽에서 급등이 나왔을 때는 일단 하락폭 대비 훨씬 더 큰 수익을 주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속에 영웅이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영웅 같은 종목들이 이제 나올 시기가 좀 됐으니까 그런 종목들 지금 손실이 커져서 힘드신 분들은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공략을 해보시고 저도 그런 종목을 찾을 수 있게 많은 또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어제 하락분을 모두 소화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방 지지를 확인한 점이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밤에 이제 CPI 지수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내일 우리 증시도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들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큰 하락을 보였을 때 또 유난히 큰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특정 섹터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 섹터들이 어딘지 궁금하신 분들도 금종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우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이 섹터들 분석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금정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시그널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난달부터 언급을 해주셨고 지난달에 저희가 흥구석유도 공략주로 다뤄봤었는데요. 어제 이제 유가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보이면서 세 종목 모두 상한가에 직행을 했습니다. 오늘 이후의 흐름들도 짚어주실까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상승폭을 좀 어느 정도 되돌려 놓는 하락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어제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던 점도 있고 아직 이스라엘 과 하마스 아직 분쟁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좀 남아 있다라는 점에서 상승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전쟁 관련주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받았고 빅텍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플러스로 전환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 방산주에 대한 부분은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반면에 원유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단 요 종목들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는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일단 전고점 자리 뚫어서 차트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긴 했는데 오늘 거래 대금도 많이 터져줬고, 그래서 저도 오늘 전반적인 다른 종목들이 낙폭 과대 종목들이 상승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전혀 예상 외로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물론 해석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승, 유가가 어느 정도 뭐 크게 빠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바라고 들어온 물량도 있겠지만 또 오후장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유가가 이제 뭐 아직은 이제 80불대 중반에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또 90불대 정도로 다시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은 이런 원유 관련주들이 좀 다시 재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뭐 아직 전쟁에 대한 부분도 마무리가 된 건 아니거든요. 물론 지금 기사 내용이 나온 걸로 봐서는 좀 빠르게 좀 뭐 화해 이런 모드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뭐 이런 전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이 좀 어려워요. 이런 뭐 좋게 평화 협정으로 가다가 갑자기 돌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도 뭐 확실하게 이 두 나라 간의 분쟁이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 뭐 좀 화해했다가 좀 소강했다가 다시 또 붙었다 이런 시장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재상승은 가능할 수 있는 테마라고 좀 볼 수 있지만 굳이 높은 자리에서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봐요. 그래서 일단 어제도 말씀 좀 드렸듯이 오히려 좀 저점에서 이제 반등하는 종목들이 올라갈 자리들이 더 많고 실적이 좀 받쳐준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긴 흐름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흥국석유라든지 오늘 한국석유도 좀 상승이 좀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단기 트레이딩 오늘 하루 정도만 볼 수 있는 데이 트레이딩 관점 정도로만 좀 보시고 지금 무리하게 끌고 가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오후장에 딱 9,000원 정도를 지지해 준다면 한 번 더 홀딩을 해보실 수는 있겠지만 9,000원 자리 이탈했었을 때는 일단 빠져나오시는 전략.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장을 마감해도 이 원유 선물 가격 같은 경우는 계속 거래가 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장 마감 이후에 원유 선물 가격이 크게 또 조정을 좀 받고 빠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때는 또 내일 개파를 출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적인 면에서는 오후장을 좀 대비하셔야 될 것 같고 너무 또 비중 높게 들어가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일단 정고점 뚫고 신고가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가 관련주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좀 더 저점에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을 선점하는 게 더 중요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고점에서 사기에는 더 매력적인 종목들도 많으니까요. 이런 종목들도 저희와 함께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짚어볼 시그널이요. 저희가 아마존 AI 관련해서는 6월부터 좀 지속적으로 다뤄봤었는데 9월과 10월 한 차례 이 대표 종목들이 상한가에 가기도 했었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석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또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이제 한국 클라우드 인프라에 7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하면 이제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이제 쇼핑몰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아마존에서도 이제 또 주된 사업 중 하나가 이 클라우드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훨씬 더 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아마존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7조 원을 투자한다라고 했었을 때, 딱 관련주가 좀 뭐가 있을까 저도 좀 찾아봤는데, 저도 이제 상승하고 나서 좀 알게 된 종목이 오늘 솔트웨어랑 남성이거든요. 근데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좀 굉장히 좀 낮습니다. 솔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600억 정도의 시총이고, 남성 같은 경우는 800억 정도의 시총이에요. 시총이 굉장히 좀 낮아서, 일단 작은 자금으로도 상한가를 만들 수 있는데 오늘 솔트웨어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도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한 며칠 전에 한번 또 거래 대금 1,000억 이상 터진 적도 있고 오늘도 800억 이상 좀 나와주면서 이 신고가 부분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아직 상한가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일단 재료적인 면에서는 아마존이라는 이름이 일단 애플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시총을 따졌을 때는 거의 애플하고 비등비등해요. 그래서 애플이나 이런 아마존, 구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재료적인 면에서는 더 좋은 재료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긴 한데 종목 자체가 시총이 좀 낮아서 조금 이걸 공략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눌림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볼까 했었는데 이미 좀 20% 이상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미 좀 타이밍은 좀 놓친 것 같고 일단 보내줘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2,000원짜리 부분까지만 또 안착이 된다면, 예, 내일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이런 종목들, 시총이 좀 낮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변동성이 세요. 그래서, 캔들 차트를 좀 봤었을 때, 상한가를 들어가더라도 다음날 이렇게 조정폭이 좀 크거든요. 눌림폭이 좀 큽니다. 그래서 대응이 좀 어려운 부분은 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거래 대금을 좀 들어가서 매매하시기보다는 일단 뭐 소액 정도로는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눌림시 한번 좀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근데 뭐 예전 같은 경우에 지난주나 뭐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매매할 종목들이 거의 없었어요. 지수 자체가 우하향하면서 좀 많이 빠졌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지수 자체가 저점을 좀 다지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높게 올라간 종목, 예, 아까도 뭐 원유 관련주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뭐 높게 올라간 종목보다는 이제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많이 빠졌던 종목들을 좀 공략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재료적인 면과 차트적인 면에서 좋지만 시총이 좀 낮고, 그래서 뭐 거리 비중을 좀 낮게 잡아보시는 건 괜찮지만 역시나 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고, 그리고 장중에 또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이 종목 아니더라도 할 종목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남성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한 의견이에요. 일단 낙폭이 좀 더 크긴 했는데 이런 이등주보다는 이런 테마주를 매매하실 때는 대장주인, 뭐 솔트웨어를 하시는 게 오히려 좀 낫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뭐 재료적인 면에서 이건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면은 아마존이 들어갔다, 뭐 테슬라가 들어갔다, 애플이 들어갔다 하면은 일단 상한가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내용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오후장까지는 한번 좀 보셔도 될 것 같은데 2,000원 정도 자리가 지지가 안 된다면은 일단은 뭐 비중 축소라든지 물량을 좀 줄이시고 2,000원 자리가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하루 정도는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그널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 또 가장 중요한 이슈들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였습니다.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자세히 어떻게 실적이 나왔는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로 인해서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지도 언급해 주시죠. 네, 삼성전자가 오늘 잠정 실적 발표가 좀 나왔었는데 또 예상 외에 또 좋은 실적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4% 정도 상승이 좀 나왔고 이제 7만 원대까지 다시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관련주 쪽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뭐 이스페타시스도 어제 좀 말씀 좀 드렸었고, 뭐 한미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도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뭐 오늘 올라간 걸로 봐서는 이스페타시스가 8% 정도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21선 자리를 오늘 좀 뚫어주는 모습이긴 한데 일단 뭐 오늘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좀 됐어요. 그리고 3분기 대비해서 4분기 실적이 이제 반도체 업종이 좀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린 부분이 있고, 뭐 DDR5 관련해서 이제 가격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을 좀 보고 있어요. 예,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단 모아가시는 관점이라면 이왕이면은 뭐 중소형주보다는 일단 시총이 좀 있는 뭐 HBM 쪽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이스페타시스라든지 뭐 한미반도체 이쪽을 좀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뭐 오늘은 이제 상승이 좀 컸기 때문에 뭐 바로 매수하시기보다는 뭐 하루 이틀 정도 좀 기다리시면은 또 거래 대금 좀 줄면서 눌림목 자리가 좀 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삼성전자도 괜찮긴 해요. 지금 뭐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뭐 시장 대비해서 크게 밀리지 않고 외국인 기관들 다 좀 뭐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오히려 좀 안정적인 면에서는 시총이 큰 종목들이 낫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지금 급등했었을 때 잡는 거는 항상 말씀 좀 드리지만 뭐 그렇게 썩 좋은 타이밍은 아니니까 일단 뭐 오후장이 됐든 아니면 뭐 내일이 됐든 하루 정도만 좀 기다렸다가 잡아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단 하반기 때까지 뭐 12월, 뭐 11월 이 정도까지는 뭐 기다린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삼성전자는 충분히 7만 원 이상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박스권을 오랫동안 좀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고점 자리 한 12만 5천 원 자리를 뚫어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신고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좀 보는데, 지금 시장에서 좀 가장 좀 불안하다, 좀 좋게 보지 않는 점이 뭐냐면은 시장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없어요. 예전에 비해서 10월달, 9월달, 8월달 이렇게 계속 비교해 봤을 때
매달 이 거래 대금이 좀 줄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 대금이 좀 많고 시장에서 유통되는 거래 대금이 좀 증가하는 추세라고 했었을 때는 지수도 그렇고 종목들도 그렇고 빠르게 좀 반등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 급감한 상태에 있어서 그래서 매수 심리가 많이 위축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반도체 업종의 상승, 삼성전자의 상승이 앞으로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매수세를 좀 불러일으킬지 그걸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내일까지 있을 이제 이벤트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뭐 CPI 지수라든지 우리나라 이제 옵션 만기까지 잘 넘어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일단 다시 한번 반도체 쪽도 반등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도 이렇게 반도체 업종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와 함께 이스페타시스와 한미 반도체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두 종목 모두 오늘 강세로 시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4분기 반도체 업황의 회복 기대감 속에 어떤 종목들을 공략하면 좋을지도 저희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이 노란톡방 통해서 STX 그린 로지스를 공략을 했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다시 한번 언급해 주셨던 부분이 해운 업황들이 하반기를 시작으로 해서 회복이 될 것이고 관련된 수혜주로서 STX 그린로지스가 저점을 확인했다고 보여진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오늘 실시간으로 12% 넘는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지금 해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운임 지수가 거의 이제 바닥을 좀 찍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 뭐 HMM도 좀 저점 거의 신저가 부근에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STX 그린 로지스도 마찬가지로 좀 바닥권에서 강한 거래량과 좀 상승이 좀 나와줬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어제 시장에서 좀 많이 조정을 좀 받았어요. 예상보다 좀 많이 조정을 좀 받아서 저도 이렇게 좀 빠질 일인가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다행히 오늘 또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면서 어제 하락했던 부분을 좀 거의 되돌려 놓는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더 가야 될 자리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뭐 2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지 않나 해서 좀 기다려보고 있고 물론 오늘 뭐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뭐 거래 대금만 조금 더 들어와 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번 주 안에도 충분히 2만 원 정도까지도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 종목 자체가 한번 상승에 한번 좀 나와줬다라고 하면은 뭐 20%도 금방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도 좀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였을 때 좀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추천을 좀 드렸었던 종목인데 일단 오늘은 뭐 요 정도 18,000원 정도까지만 지지가 나와도 괜찮을 거다. 다만 이제 오후장을 좀 봐야 되는 게 뭐 어제 이제 오후 저녁에 종가 부근에 매수했던 부분들이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아직까지는 지수도 그렇고요. 뭐 종목들도 잘 버텨주고 있는데 오후장까지는 일단 뭐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아침에 제가 뭐 신규로 좀 추천을 좀 드릴 만한 종목들을 좀 보고는 있었어요.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왔을 때. 근데 바로 추천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또 오후장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장에 만약에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은 아침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대부분 또 물리는 상황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좀 매매하셔야 되고 지금 시장에서는 빠르게 V자 반등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수가 더 빠지지 않고 어제 같은 하락이 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지금 여건이 마련돼 있거든요. 이 전쟁에 대한 부분도 있고 뭐 아직 CPI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뭐 지표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좀 확인하고 들어가는 매매, 지금 지수라든지 종목이라든지 어느 정도 바닥을 좀 확인하고 저점을 좀 높여가는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하는 종목들 위주로 좀 공략을 하시면 좋은데 일단 오후장까지 한번 지켜보고요. 또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있으면은 노란 톡방에서 공유해 드릴 테니까 지금 시장에서 좀 뭐 많이 어렵긴 합니다. 아까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처럼 지수가 이렇게 많이 밀렸고 좀 급락이 나왔을 때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강하게 올라오는 이런 업종이나 테마가 한두 개씩은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뭐 그런 것도 계속 찾아보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힘드신 분들은 저희 노란 톡방에서 같이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처럼 큰 하락 이후에 V자 반등을 보였을 때 좀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STX 그린 로지스와 해운 업황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자세한 전략들은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다시 한번 세워보도록 하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이
업황들에 대한 분석도 들어보실 수가 있고 입장 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을 보내주셔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장 공략주도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실적주로 수익 내는 방법 배워보고요. 시그널 이슈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사실 어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정말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올 것이다라는 말씀이 정확히 요일까지 맞춰주셨어요. 수요일 이후에는 늦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이 수요일이거든요. 실적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주 시황평부터 해주실까요? 자, 이제 보면 오늘 중요한 게 아마 아침부터 해서 하루 종일 들으셨을 겁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증권가 예측치보다 되게 잘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 자체가 그 분위기를 좀 타는 것 같고요. 실적 전반에 있어서 이제 좀 기대치가 사실 높아지긴 하겠지만 사실 큰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국내 기업들이 3분기 실적이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S&P 500 종목들, 미국 종목들 대비해서 현저하게 좀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한동안은 이 실적 좋은 종목들로만 쏠림 현상 자체가 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좀 인지하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뭐 삼성전자 오늘 필두로 해서 오랜만에 잠정치 실적 발표 날 급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참 이제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이 흐름을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 코스피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을 건데요. 실적이 좋진 않으니까 만약에 내가 가진 종목을 추가로 매수하시거나 관심 종목을 매수하려고 대기하고 계셨다면은 3분기 실적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아마 안전하실 겁니다. 자, 그래도 시장이 좀 긍정적인 게 FOMC에서 이번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사실 그냥 자연스럽게 하지 않고 넘어갈 것 같아요. 동결적으로 할 것 같고요. 이게 또 시끄러운 게 또 이스라엘 또 하마스 쪽 가자지구 지상전이 또 예측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동안 또 유가에 대한 상승 부분이 시장을 좀 옥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조금은 천천히 보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래도 지금부터 시장은 올라갈 겁니다. 오늘 보시면은 시장이 어제 진짜 말도 안 되게 빠져버렸어요. 근데 오늘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강하게. 이게 사실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좀 이어가면서 시장의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준다면 그간에 조금 올라오길 기다리셨던 종목들이 마음에 드시는 수익이 나셨거나 원금 회복에 대한 포인트가 나와줬다면 그때는 꼭 비중을 좀 줄이셔서요. 현금 확보를 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주식 비중을 크게 가실 필요는 없어요. 10월부터 해서 좀 반등이 있을 건데 이때 잘 대응하시고 한 완전 연말 끝자락이나 아니면은 내년 초에 시장을 대응하신 전략이 저는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우선은 대형주 가운데서의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뭐 여타 대형주 있죠. 이 종목들은 상승 나올 거니까 한번 꼭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올해도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가 실적주들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한 언급을 주셨고요. 저희가 자세한 시그널 이슈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시그널 이슈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2조 회복 속의 4분기 기대감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인 국내 증시 실적 시즌이 오픈이 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업황들에서 이렇게 좋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을지도 짚어보고요. 만약에 실적이 좋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이번에 제가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날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실적이 안 좋게 나오던 기대감으로 갈 것이고 좋게 나오면 더 기대감이 좋아지면서 더 많이 갈 것이다. 이 얘기를 드렸어요. 이거를 제가 몇 주간 계속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는데 증권가 예상치보다 굉장히 양호한 실적이 나왔어요. 영업이익 2조로 회복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 4분기부터 또 더 좋아진다고 하는데 실적이 조금 더 많이 갈 거 회복한다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늘 굉장히 펌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재밌는 점은 또 뭐가 있냐면 9월 첫날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던 외인들의 흐름들이나 기관들의 흐름 중에서 일부 외인들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물량을 빠르게 정리하진 않았었어요. 또 오늘 매수를 좀 강하게 들어와 주면서 주가를 조금 부양하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미 참
최근 들어서의 이 기관들의 흐름은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약삭빨라요. 눈치도 빠르고요. 대응도 굉장히 빠릅니다. 왜 그러하냐면요.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내용이 있죠. 실적이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상관없다. 주가 움직일 거다.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사실 삼성전자는요. 기관이 360만 주 순매수를 했어요. 며칠 동안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5일부터 해서 6일 그리고 어제 상당히 많은 수량 매수를 했고 오늘도 매수 대응을 합니다. 근데요. 그 전에는요. 계속 팔았거든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랬어요. 근데 외인들은 정리를 최근에서 좀 정리를 했어요. 그러다가 오늘부터 매수가 좀 들어오는데 기관이 정말 이 대응 자체가 빠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고 또 하나 걱정인 것은 반등 나올 때 기관들이 매도하는 게 아니야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자체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고요. 물론 이제 과거치 데이터보다는 아직은 더 올라가야 되겠지만은 실적으로 회복해야 정상이지만 그래도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2조로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의 디램이라든가 메모리 업황 자체가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내년은 계속 더 좋아지거든요. 여기에 곁들여 제가 강조드렸던 게 뭐가 있나요? 금리가 인하하기 시작하면 기술주들, IT 관련주들은요, 주가가요, 전체적인 시장에서 글로벌리하게 촥 반등이 나와버립니다. 그게 내년에 곁들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현 구간에서의 하이닉스도 그러하지만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 게 정상이었다는 거예요. 자, 하이닉스로 돌아가 보죠. 그럼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면 계속 강조드렸던 게 뭐였나요? 이 박스권 안 깬다. 박스권 하단 자리 오면은 매수 대응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거를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9월 달에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8월 달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최근에서도 제가 이 자리 매수하기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반등이 나와버립니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아직 하이닉스는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3분기 적자에 대한 예상치가 나와주고 있고요. 4분기도 적자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러운 예측이 나와줍니다. 내년부터 해서 하이닉스는 실적이 올라온다는 건데 근데요. 삼성이 올라갑니다. 실적이. 하이닉스 자연스럽게 좀 따라 올라갈 수는 있어요. 거기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는데 하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내에 있는 전 세계 글로벌 IT 기업들, 엔비디아도 있고요. 등등 대기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에 따른 공급의 영향들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이 일하는 부분이 조금 약간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축소가 되기 때문에 약간 공급이나 수요에 대한 부분들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약간은 조금 우려스러운 것 가운데 하나다라고 우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부분을 통해서 IT 기업들의 크게 실적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제한적이겠으나 어쨌든 인지하고는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목이 갑자기 기관들이 정리한다. 이스라엘 쪽이나 하마스 쪽이나 가자지구 쪽이 좀 시끄러워진다 하면은 약간 IT 관련주들, 대형주들도 영향은 일부 받을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실적을 가지고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약간은 조금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기업 실적 측면에서는 무시해버리고 주가가 펌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천천히 형성이 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미국에서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 중국의 공장들이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에 있죠. 미국의 부품 자체 중국에 들어가는 것을 1년 유예였지만 지금 완전히 좀 풀어주는 무기한 유예로 바뀌어주면서 승인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에 따라서 역시나 한숨 돌리고 매출 확대를 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게 아마 이스라엘 쪽이 우려감 자체보다는 더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의 펌핑 부분을 좀 더 강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래저래 여러 부분들을 다 섞어본다면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앞으로의 그림 자체는 나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은 종목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 시장 전체에 대한 부분에서 악재 부분이 해소가 되는 부분, 시장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금리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 자체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하는 내년부터가
시장의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좀 나올 거예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어떤 대응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미 지금 그 이스라엘 쪽의 가자지구 상황 자체를 이전에 IS와 비교하면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테러 집단에 대해서 강하게 좀 대응을 하겠다는 건데 어떤 대응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상전이 일어날 것 같은데 더 시끄러워질 수도 있겠죠. 벌써 뭐 많이 뉴스 나오는 것은 사망자가 2,000명이 넘어가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요. 참 하루빨리 또 이런 부분이 좀 조용해졌으면 좋겠는데 이미 우리가 이 가자지구가 시끄러워지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또 조용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조금 러시아 쪽도 이 기회를 틈타서 전쟁을 마무리하려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은 좀 긍정적이다. IT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은 앞으로 좀 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실적 시즌의 이슈와 함께 지금 해외적으로 또 지금 어떤 이슈들을 짚어보면 좋을지 언급을 해주셨고요. 사실 말이 좀 어려운 게 실적이 좋아도 좋을 것이고 실적이 안 좋아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이유를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더라도 좋게 나왔는데 반대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지 않게 예상이 됨에도 오늘 장에서 4%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자 우선 NC 같은 경우가 저는 이 종목이 10만 원대까지 갈 거다라고 한 2년 전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대안이 없어요, 회사 자체가. 그러니까 뭐 게임에 대한 대안인데 고급 인력들도 뭐 제가 듣기로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상당히 조금 많이 빠져나간 것 같고 요즘에는 그 예전부터 그랬지만은 이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 국내 기업들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한탕주의가 굉장히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게임 자체를 이끌어가면서 새롭게 조금 리모델링하면서 유저들과 소통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NC가 리니지 모바일을 통해서 진짜 한바탕 해먹고 다 정리하고 나가는 듯한 그 외에 대안이 없는 듯한 정말 그런 모습이에요. 자, 우선은 지금 당장에 올해 연말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프로젝트 TL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이 나와주는데 사실 이전에 우리가 리니지 모바일이라는 게임에서 크게 호황을 누렸었던 그리고 리니지 뭐 2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기대감들이 있었지만은 사실 리니지 W까지도 조금 이슈를 끄는 듯 했지만서도 이제 사람들이 지쳐버렸다는 거죠. 매번 게임을 하면은 회사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기존에 갖고 있었던 아이템들은 완전 쓰레기가 돼버리고 근데 그 아이템을 구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현금을 써서 회사 매출에 기여해 줬었는데 그게 돌아오는 것은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적당히 했어야 됐는데 그냥 게임 유저들의 진짜 전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은 골수까지 빼먹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뭐 악담이긴 한데 그 정도로 좀 안 좋게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프로젝트 TL도 마찬가지 흐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에 있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저는 긍정적이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시총 대비해서 이익 부분이랑 비교를 해본다면 사실 상당히 많이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인지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시가총액이요. 5조가 좀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어제 기준으로 해서 4조 8천억이에요. 오늘 좀 올라서 아마 5조가량 좀 될 것 같은데 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 매출에서 이제 이익 부분이 재무제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NC를 좀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상당히 좀 안타깝지만 기대감을 상당히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 우선은 상반기까지 해서 매출 보시면 올해가 1,100억인데요. 올해 3분기 매출도 굉장히 이익이 좀 안 좋습니다. 영업이익이요. 근데 4분기도 그 흐름 이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000억대는 절대 안 나올 것 같고요. 지금 3분기 때 이익 부분에 있어서 좀 저조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본다 치더라도 2,000억이라 치면 NC의 그 PER 자체가요. 뭐 순이익으로 봐야 되지만 뭐 PER 뭐 30배 뭐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근데 요즘의 시장에서 PER 30배에 대한 종목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전체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 보자면.
지금도 고평가라는 이렇게 빠져도 주가가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크게 봤을 때 이게 2014년, 14년도 때 라인에서 큰 요 매물벽 보시면 이런 그림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미 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최악인 경우 한 17만 원대까지 보긴 합니다. 근데 보셔야 될 게 우선은 TL이 12월 출시에 따라서 이슈몰이 될 겁니다. 단기적으로 잠깐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연속성이 부족할 거예요. TL이 나온다고 한들 리니지 M이나 리니지 2M이나 리니지 W나 이 게임에 비슷한 부분들이 많을 거고요.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뭘 보셔야 되냐? 주가는 빠질 만큼 빠지고 횡보하고서 아마 저는 12월이나 한 내년 1분기 정도나 상반기 안으로는 바닥을 확인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대감을 보셔야 될 게, 그래도 이전에 NC의 주가를 끌어올렸었던 것은 아이온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아이온 모바일이 2025년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기대감이 좀 크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저는 좀 참 답답한 게 개인적으로 저도 어렸을 때 애니소프트 게임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제 세대 자체가 이제 뭐 PC방이 딱 오픈했던 시대였고 많이 이제 게임을 하러 다녔던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많이 해봤을 건데,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 이렇게 매출 자체를 계속 갈구하는 것보다는 전통적으로 조금 그냥 온라인 게임으로서 차근차근 이렇게 월결제로 가는,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자금을 투입하는 그런, 사람들이 돈을 쓰게 만드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그냥 꾸준하게 게임성을 가지고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TL도 그렇고요, 아이온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좋지 않다는 것 같아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저는 NC에 대해서는 계속 좋지 않다라고 저는 표현을 할 거고요. 내년 상반기에도 이 흐름이 조금 계속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은 좀 조심해보자. 우선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면은, 혹시라도 최근에 매수 대응하셨다면은, TL을 가지고 매수하셨다면은 연내 안으로는 단기 수익을 노리고 대응하시는 건 맞지만, 길게 보시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실적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실적이 좋을 그런 기업들을 선별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잘 공략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는 실적 위주의 종목들을 함께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란톡방 열어두고 있는데요. 화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노란색 영어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숫자 4개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김선윤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이슈 화면으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대표적으로 실적주들을 위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가장 주목해보면 좋을 업종들로 제약바이오주들을 언급을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공략했던 종목이 셀트리온인데 오늘 바로 또 이렇게 1% 후반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엊그제 공략했던 종목이 동국제약인데 역시나 하루 만에 7% 넘는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제약바이오주들 어떻게 선별적으로 공략하면 좋을까요? 네, 이게 제가 항상 종목을 볼 때 물론 안 가는 종목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항상 몇 개월 뒤에 흐름을 예측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제가. 그래서 한 2, 3개월 뒤에 흐름을 예측하면서 업황을 보고 종목들을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많이 어긋난 것도 있어요. 시장 자체가 이제 8월, 9월 때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저도 이제 시작하고 나자마자 시장이 얻어 터지다 보니
특히나 대형주 위주로만 제가 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됐죠. 근데 이제 최근에 조금 다시 요 근래 들어 안정이 좀 됐는데 그 가운데서 유독 빛나는 건 뭐였냐면은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주목을 받을 거다. 계속 강조드렸던 것은 3분기, 4분기, 하반기 실적주를 찾을 때 제약바이오 업종만한 게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분명히 사두시면 배신하지 않고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 방어주 역할을 하는 게 또 제약바이오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 드려왔었던 건데요. 뭐 흐름은 잘 짚어드렸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던 셀트리온을 추천드렸고 이제 움직임 시작할 것 같고, 뭐 동국제약 같은 경우도 오늘도 소폭 올라가고 있어요. 어제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좀 말씀드렸던 종목들 가운데서 몇 개 좀 짚어드리자면, 자, 이런 거 있죠? 대웅제약.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천천히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고, 대웅 같은 경우도 차트 보시면은 정말 다이나믹하게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이 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또 드렸던 게 뭐가 있나요? 이쪽 라인도 휴재 같은 경우도 네, 상당히 좀 바닥에서 급등했던 포인트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많았어요. 여러 종목들인데 이거 있죠? 삼성, 바이오, 네, 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추천드리고 나서 좀 깨지긴 했지만 다시 올라왔어요. 매수가까지. 그래서 역시나 이런 종목들이 다른 종목 대비해서 회복이 좀 빨라요. 제약바이오 업종들 자체가. 그래서 쉽게 무너지기보다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림을 네, 그릴 수밖에 없는 업종이었고, 그 가운데 제가 곁들여서 했던 게 자동차 업황 괜찮다 해가지고 기아나 뭐 현대 모비스나 이런 종목들 많이 해드렸어요. 최근에. 근데 보시면 역시나 기아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부터 해서 확 돌리는 모습 나와주고 있고요. 아직은 움직이고 있지는 않지만 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지켜보셔도 될 것 같은 게요. 마땅한 대안이 없어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종목 대응을 할 때 기관과 외인들이요. 어떤 종목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대안 자체가 많이 없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 자동차였고 제약바이오였고 그리고 IT 대장으로 삼성과 하이닉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항공주들 저 긍정적으로 봅니다. 많이 빠졌지만은 다시 올라올 거니까 이 부분도 걱정 마시고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바로 공략주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오늘은요 파라다이스를 가지고 나왔어요. 파라다이스가 이 박스를 지키는 모습에서 잘 버틴다. 8월 시장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9월 시장에서는 버티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쭉 깨졌는데 파라다이스의 실적을 최근에 살펴보신 분 계실까요? GK일도 그러하지만 실적이요 어마무시하게 좋습니다. 네, 진짜 엄청나게 좋아요. 최근에 이제 실적만 단기만 보더라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파라다이스예요. 적자 흐름이 계속 나왔었어요. 2020년 적자였고요. 21년 적자였는데 작년 회복을 하다가 올해 상반기에 영업이익 739억을 찍는데 7월, 8월, 9월에 네, 관광객 수들 그리고 파라다이스 방문하는 외국인들이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매출이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튀기 시작할 거고 이미 매출에서 보여주고 있죠. 보시면은 작년, 재작년 뭐 전체 매출이 4천억대, 5천억대였는데요. 올해 반기가 벌써 4,600억이에요. 그런데요, 일본인 VIP 관광객들, 방문객들이 엄청나게 또 늘었어요. 뉴스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7월, 8월, 9월에 엄청나게 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또 잘 아시죠? 중국인 관광객들 풀었습니다. 매출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주가가 그래서 조만간 다시 반등을 할 것 같고 항상 그렇지만은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외인과 기관들이 한번 매수가 들어오면은 시원하게 막 몇십만 주씩 끌어당기는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가가 팡팡 튀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파라다이스를 가지고 나와봤으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외인들이 좋아하는 실적주로 대표적으로 파라다이스 이렇게 공략을 해봤고요. 자세한 매매 전략들 궁금하시다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입장 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자세한 오후장 전략도 세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후장을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전략도 한마디로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 이제 시장은 어제 이제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빠졌던 부분을 회복하고 있어요. 2차 전지들도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다 끌어올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바닥을 확인했는지 여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자지구 부분이 시끄러워지면요, 분명히 영향을 좀 줍니다. 유가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이 크게 심각해지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너무 큰 걱정보다는 우선 오후장은 안정적으로 어제랑은 다른 양상일 거예요. 잘 유지가 될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은 내일 시장과 그리고 이번 달 FOMC의 영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도 사실 금리 동결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큰 걱정보다는 긍정적으로 시장이 괜찮겠다 생각하시고 차분하게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전강 후약 장세와는 다르게 오늘 오후장까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떤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공략하면 좋을지는 여러분들께서 김선인 전문가님과 함께 이 노란톡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법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오늘의 핵심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 상승 섹터로 유가 상승 관련주와 삼성전자 잠정 실적 짚어봤고요. 오후장 대응 전략은 3분기 실적주들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 김선윤 전문가님의 공략주 파라다이스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 모두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